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거 진짜 회원들 앞에 쇼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헌법 소원했다. 헌법 소원해가 뭡니까? 결과물 하나도 없잖아요. 뭐 고발했다. 결과물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법원에서 이겨냈다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헌법 소원이야 변호사 하나 사서 내일 제가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회원들이 굉장히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우리 후배들은 미래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내가 언제까지 의사를 할 수 있을까? 곧 접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곧 폐업을 얻은 그런 상황에 있는 회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바로잡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부터 제가 이 나라를 떠나든지 이 제도를 바로 세우든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소명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의료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워서 우리 회원들, 미래를 잃어버린 회원들, 정말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회원들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공약으로는 회원들이 진료실에 있으면 상당히 외롭고 또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이거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게 회원 민원 고충 처리센터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려울 때 갑자기 119 누르듯이 상시 콜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의 의사들을 철통같이 보호하겠다는 공약이 저의 첫 번째 공약인데, 이거는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성공했던 회원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약으로는 회비 30% 인하, 이 부분도 이거 가능하냐 하지만 저는 경기도 회비가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으로 회원들을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회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39만 원은 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의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는 한 28만 원 정도로 한 30% 정도 내리겠다. 회원들이 회비 내는 사람만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비 내는 사람만 억울하지 않도록 회비를 조금 합리적으로 한 30% 내리겠다는 회원들을 위한 공약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직이나 교수나 전공의도 상시 콜센터를 만들겠다. 만들어서 자기가 근무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나 이 근로 환경이 너무 부당하다든지 이럴 때 콜센터를 해서 전화를 하면 제가 경기도 민원센터도 회장이 직접 챙겼습니다. 교수나 전공의나 봉직이의 어떤 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수가 체계를 저의 공약은 전면 재정비하겠답니다. 수가를 3%, 2% 올려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성실히만 살면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체계도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 특례법도 제 공약 중에 있는데, 의료사고 특례법 지금 돌아다니는 법원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여러 사람 제가 전달을 했고 여러 단체에 저의 안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겠다. 면허 상호 인정제를 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충분히 검증된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하고 이제 FTA를 해서 가서 언제든지 좀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해외 진출도 보장되고 대한민국의 의료의 정상화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의협회장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제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협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철학이나 전략이 없고 그냥 맨날 긴급, 맨날 갑자기 긴급한 뭐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플랜을 가지고 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아서 어떻게 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속에서 제가 뭐 도회장으로서도 봤을 때도 플랜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좀 너무 이제 계획성 없이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회장이 되면 좀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성을 가지고 저는 3년, 7년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거든요. 적어도 대한의사협회라면 그런 방향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회무를 할 것입니다. 예, 그 대정부, 대국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회장이 되면 민주당 쪽에도 이너서클이 되라. 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는 이너서클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쪽에 야당 쪽도 마찬가지죠. 야당 쪽에도 이너서클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 사람 눈치 때문에라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너무 공허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총선기획단이 전형적인 실패고 그냥 돈 낭비예요. 아무것도 여기도 개털 저기도 개털이에요. 결론은 누구나 봐도 그렇잖아요. 그 총선기획단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지금 행사 못하고 있거든요. 제발 회원들 앞에 탁상공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국회, 뭐 대정부 이런 것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쟁이라는 것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그건 다 상식입니다. 투쟁을 중단한다, 투쟁을 유보한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그것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죠. 투쟁하고 있는데 접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독선적인 생각. 그 당시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앞장서서 투쟁하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쟁 동력과 타이밍과 모든 걸 잊어버렸다. 제가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동력이 없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 안 하고 범투쟁위원회라고 하는데 투쟁이라고는 투자도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이동욱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라는 슬로건을 제가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지금 어떤 구태를 벗어나서 회원을 위한 협회, 미래를 위한 협회, 그런 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 기호 5번 이동욱과 함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